네, 일단 오늘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면 모우라가 오른쪽 측면, 그리고 손흥민이 케인 옆에 있고, 그리고 베르바인이 왼쪽,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2 저 포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윙백, 그리고 미드필더, 이 세 선수가 측면으로 모여 있으면 이때 바샴과 로빈슨, 이 두 선수가 이제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경기 득점 장면이죠. 네, 이 장면에서 발도기 볼을 잡았을 때 이때 바샴이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바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벤 데이비스가 발록과 바샴 이 두 선수를 이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가 바샴을 놓치고 발록이 바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제 바샴이 측면에서 컷백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셰필드는 반복이 되었었고, 토트넘은 이 셰필드의 움직임 자체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특히 이렇게 셰필드가 중앙 수비수들이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방에서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는 뒷공간에 대한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오히려 압박을 하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볼을 끊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텐데, 토트넘이 이 공간에서 볼을 살아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셰필드의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공격 작업에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격 작업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경기에 나온 모우라, 그리고 손흥민, 그리고 베르바인, 이렇게 세 선수가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세 선수가 모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선수들이 뛰어갈 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에릭센이 나간 이후로는 알리였고, 또 뭐 로셀소였고 했는데, 로셀소가 오늘은 후방에서 플레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르바인, 모우라, 손흥민 이 선수들이 달려나갈 때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르바인, 손흥민, 모우라 이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앙에서 볼을 받아줘야 되니까 이 볼을 받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투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트넘이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셰필드가 역습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도 사실 셰필드가 원하는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이었어요. 네, 뭐 이런 방식이죠. 아까 프리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윙백이 측면으로 나올 때 중앙 수비수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면 뭐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조금씩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니까 중앙 수비수가 이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미드필더인 오스본 선수, 오스본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산체스가 오스본을 따라서 나갔죠. 그럴 때 이제 측면에서 스티븐스의 중앙 침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쉬웠던 건 사실 이 오리에가 스티븐스를 잡지 못했다는 게 사실 아쉬웠고요. 오스본이 나가면서 산체스를 끌어내고, 이때 스티븐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사실 득점이 나왔고, 이게 또 셰필드가 가장 추구하는 공격 방식이었고 토트넘은 이 공격 방식에 대응하지 못했다. 네, 이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득점 장면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득점 장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발도기 볼을 잡을 때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베르게가 이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죠. 네, 이때 베르통어는 측면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이 발독이 베르게에게 이 중앙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다 보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완벽하게 이제 흔들리면서 다시 실점을 하는 장면. 이렇게 세 골 모두가 사실 셰필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공격 패턴이었고, 사실 셰필드의 이 체계적인 이제 전술 패턴, 조직력을 볼 수 있었던 득점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작업에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선수가 라멜라였죠. 네,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시면 라멜라가 오늘 그래도 들어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멜라가 볼을 받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좀 패스 타이밍이 늦을 때도 있었지만 볼을 끌고 올라가 주면서 역습을 진행해 주다거나, 네, 이런 장면이 좀 많았었고, 이 득점 장면에서도 네, 손흥민이 침투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라멜라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손흥민이 여기서 케인에게, 네, 그래서 사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알리의 부재, 그리고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에릭센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공격 패턴, 자신들이 준비해온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발휘한 이제 경기였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제 알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네, 이것이 정말 사실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오늘 알리가 안 나온 상황에서 베르바인, 손흥민, 그리고 모우라, 이 선수들이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케인도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중요한데, 케인이 조금 이제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저 라멜라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어시스트, 이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중앙 수비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패턴인데 그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것, 네, 이것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네,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베르바인도 중앙에서 같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너무 중앙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왼쪽 측면, 네, 이 왼쪽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 데이비스가 빠르게 올라가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왼쪽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토트넘이었어서, 아무래도 이 베르바인과 손흥민이 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한 선수는 측면으로 나가고,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아마도 좀 후반전에 좀 좋은 이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될 포지션이 오늘 경기도 보셨지만 아무래도 좌우 윙백이 아닐까 해요. 오늘 사실 벤 데이비스가 나가고 베르통원이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려줬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토트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왼쪽에서 지금 크로스를 올려줄 선수가 없으니까 베르통원을 활용해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건 사실 조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는 왼쪽 풀백, 그리고 뭐 오른쪽 풀백, 오리에도 사실은 크로스가 조금 사실 아쉬운 선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토트넘이 이번 경기 종료된 이후에 9위네요. 승점 45점으로 9위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승점 47점으로 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5점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 이 첼시와의 승점 차이가 9점이기 때문에 6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9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조금은 어려워졌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첫 방송이라서 내가 좀 어색한데, 사실 좀 많이 부족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언제든 경기 있을 때 편안하게 오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에 정리하는 이제 전술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 리뷰하는 전술 포인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술 분석은 좀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 방송은 아마 오늘 좀 일정을 정리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랑 뭐 아프리카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뭐 방송 세팅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일정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방송 세팅이 완성되면 K리그 중계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새벽까지 고생하셨습니다.